4월 총선에 대한 평가인데 전반적인 토론보다는 저희가 당원들에게도 좀 홍보했듯이 9.67% 대략 한 270만 표 정도의 정당 득표를 했고 20대 총선에 비해서 대략 한 좀 100만 표 못되게 늘었는데 과연 그 표는 어디에서 늘었고 어떤 분들이 찍었고 지지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럼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맨 마지막에 모두발을 해주셨던 마포 총선에도 출마하셨던 오연주 위원장님이 먼저 말문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 그 시민들께서 9.67%라는 어떤 지지를 보여주신 것이 굉장히 어떤 정의당의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270만에 상승했고 그리고 새롭게 투표층으로 유입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좀 이렇게 눈에 띌 만한 것은 여성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해 왔던 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 처음으로 18세 선거권이 주어지면서 청년들의 투표도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기 때문에 그 층에서 정의당의 지지도 당연히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는 표 자체에 대해서 왜 정의당을 지지했는지 성격을 규명하기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렵고 저희가 이제 조사나 이런 것들을 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전처럼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의 양당이 싫어서 선택했다라기보다는 저는 정말 정의당을 대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더 깊게 고민해야 되는 거는 청년들이 여성을 지지했는가 혹은 예를 들면 여성들이 지지했는가 이런 어떤 집단적으로 누가 우리의 지지를 했는가를 규명하기보다는 왜 정의당을 찍었는가 당신은 왜 정의당에 투표했습니까? 이 질문을 많이 던져서 해답을 구하는 것이 이후에 270만 표 의미를 찾아 나가는데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분할 투표가 이제 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 그런데 아마 지난번 선관위 통계대로 하면 20대 총선의 분할 투표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가 정의당에게 투표했던 거 한 17.9% 그리고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확인하니까 13.6% 그러니까 한 4.3% 정도 줄고 여전히 분할 투표는 있었는데 뭐 비례위성정당 관련해서 이런 논란 과정을 보면 성격은 좀 변했다. 근데 지금 연령대별 이제 사전투표 출구조사를 가지고 이제 당내에서는 약간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여성 쪽의 표가 좀 있기 때문에 의제 중심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전반적으로 늘어난 270만 표 그리고 추가된 100만 표의 실체가 정확히 규명이 안 됐다. 그래서 너무 자의적 판단은 조금 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권태훈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데이터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난 20대 총선하고 이번 총선하고 가장 다른 건 국민의당이 괴멸됐다는 거.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26.74% 얻었는데 거의 4명 중에 1명 찍은 거잖아요. 그 당이 이제 완전히 쪼그라들었어. 그래서 그 당 지지자들이 여러 당으로 흩어졌는데 거기가 아마 저는 정의당의 실은 득표율의 증가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까 싶습니다. 국민의당 붕괴에 따른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근데 대부분은 아마 뭐 민주당으로 갔겠죠.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정의당이 뭔가를 잘해서 이게 7%에서 9%를 얻었다고 하는 평가는 굉장히 자기밖에 안 되는 평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자기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여성표의 증가에 좀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저희가 좀 선거 때 N번방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서 그게 일정 정도 20대, 30대 여성들의 지지 증가로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추가 그러니까 한 16년, 20년 가까이의 투표 형태를 보면 전통적으로 후보는 정의당, 정당은 진보정당을 찍어왔던 지지층이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열린 시민당 뭐 이렇게로 빠진 것이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실제 제가 거리에서 시민들하고 유권자들 만나 봤을 때
그렇게 정직하게 자기 의사를 밝히는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선거운동 하는데 정당 지지를 끌어오르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걸 제가 몸으로 느꼈고요. 뭐 심하게는 아침 저희가 비례정당이 참여 안 한다고 보도가 되는 순간 아침 인사 때 저도 멱살이 잡히는 일도 있을 정도로 왜 그러나 정의당 미래통합당 가면 어떡하냐라고 호소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간절하게 어떤 마음을 전하신 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진보적 의식을 가진 50대, 60대 층에서는 정의당으로의 투표 유인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올해 이제 투표를 처음 한 18, 19, 20세 그리고 지난번 2017년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를 찍었던 22세, 23세의 두 번째 투표를 하는 그 젊은 층, 18세에서 25세의 이 층 사이가 다른 층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이상 정의당 지지율이 나오거든요. 그런 층이 그 50대, 60대의 정의당의 정당 지지율이 빠진 거를 메꿔준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특히 20, 30대에 대한 정의당 차원의 차별성 있는 그리고 확실하고 독자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 아까 오현주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대, 30대 층을 성별로 분류한다던가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청년, 20, 30대 청년층에 대한 정의당만의 분명한 색깔이 있는 독자적 정책을 가지고 그런 저희 당의 지지를 보내주셨던 그 유권자층에 대한 공약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차 투표는 지난번보다 줄기는 했지만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그 교차 투표를 한 사람들은 뭐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약간 약한 지지층이겠죠. 그러니까 정말 극렬한 지지층이라면은 뭐 멱살을 잡았을 것이고 하지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민주당과 갈라서는 선택을 했을 때 정의당 지금까지 비례표는 줬는데 안 찍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전에도 찍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멱살을 잡는 사람도 그 전에도 표를 안 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에 더 이상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차 투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민주당에 우호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를 찍어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이번 선거의 좀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저는 중간에 바닥을 쳤는데 그래도 다시 회복이 된 것은 국민들께서 정의당이 그래도 죽으면 안 된다 라는 정도의 애정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뭐 살려는 드릴 게죠. 이 정도의 지지를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어찌 보면은 마지막 기회다. 다음번에는 이런 식으로 또 어려움이 처했을 때 살려는 주겠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이 도와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것 약간 이렇게 반박할 게 있어서요. 네, 세게 우선은 반박하세요.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누가 선택했는지 하지 않은 게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정부위원회 전에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당내에서는 얘기는 당연히 있었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재정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차마 진행을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어쨌든 혁신위원회에서 이후에 내부적으로 이제 그 정의당을 지지하는 어떤 그 스윙 포토그룹이나 이런 FGI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재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잡혀 있는 걸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이런 고민이 없다라는 건 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정정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누가 정의당을 지지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대안으로 선택한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저는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발언에 모순이 있지 않나. 근데 그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모르는데 대안으로 선택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네. 그것도 모순이죠. 아니, 제가 완전히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떤 층들은 이제 선택을 했는데. 네, 저도 완전히 모르는데.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래서 양당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양당이 싫다라는 게 아니라 정의당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지지한 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이유들. 연관관계. 네네. 일단은 뭐 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그 교차 투표할 때 우리 당의 이제 선거 평가할 때 주요하게 봤던 지표는
20대 총선에 교차 투표했던 게 17%에서 이번 13% 정도로 좀 빠졌다. 이 표도 있지만 거꾸로 정의당을 찍었던 표에서 빠진 표는 훨씬 커요. 훨씬 커요. 예, 정의당을 20대 총선에서는 정의당 지지자가 80%를 지지했어요, 대략. 뭐 소수점은 좀 다르지만 이번 21대에서는 뭐 53%, 한 50% 정도예요. 30%가 빠진 거에 대해서 우리는 또 진단하고 분석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 교차 투표가 우리가 독자 노선을 좀 선언해서 3% 정도가 안 왔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뭐 이런 평가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럼 정의당의 지지자는 왜 4년 후에 4년이 지났는데 충성도 확 떨어졌냐. 이 문제보다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찍었던 사람이 왜 안 찍었을까? 이 문제도 좀 찾아봐야 되고 두 번째는 270만 표 중에 연령대별로 봤을 때 18세 그 새로운 청소년 유권자 투표 연령 하나로 해서 들었던 게 한 8만 표 정도 되더라고요. 270만 표 중에. 그 다음에 20대 표가 대략 한 80만 표가 조금 못 되고 그러면 두 개 합쳐서 뭐 하여튼 뭐 90만 표 잡고 그럼 나머지 한 180만 표 이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명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가 저는 왜 찍었는지에 대해서 당이 270만 표가 늘었다라는 건 이야기는 하는데 어디에서 표가 왔는지를 정확히 규명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론조사를 해야 되고 뭐 설문조사 돌려야 되고 이것도 규명하는 데 필요는 하겠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총선 이후에 지금 당 지지율은 거의 3%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그러면 불과 2달 사이에 정의당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 6% 정도가 떨어졌냐 총선 지지율 이후에 이런 거에 대한 오히려 좀 분석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긴 해요. 그러니까 혁신위에서도 여러 가지 조사 작업 계획이 잡혀 있고 총선 평가 과정에서도 FGI도 했고 그게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당원 설문조사도 했고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다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혁신위에서도 계획에서도 그 똑같은 과정 로드맵을 반복하면 안 된다고 봐요. 조금 더 다른 버전에서 접근해야 되고 왜 했는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어나가면 총선 평가 관련해서 조금 더 뭐 덧붙일 게 있으면 의견을 좀 주시고요. 이외에 선거 마치고 나서 제가 있는 속한 지역위원회에 당원들이 한 10여 명 정도 입당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국면이긴 하지만 좀 조심스럽게 실당원 모임을 했는데 한 7, 8분이 오셨어요. 그분들의 공통점 선거를 4.15 선거를 마치고 나서 16일부터 입당을 하신 분들인데 입당의 배경을 물어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같이 정의당이 이번 선거에서 원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그나마 정의당이 저렇게 진보정당에서 원칙을 지킬 수 있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겠다라서 입당하셨던 분들이 한 10여 명이 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로 소통하신 분들 계시고 직접 오프에서 만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것이 정의당한테 분명 희망일 텐데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이전 직전 선거에서 비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거와 새롭게 저희가 이제 지지율이 올라간 걸 잘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4년 전에는 저에 대한 확실한 지지였던 분들이 이번에는 이제 그게 정당은 지지를 안 해주셨어요. 후보는 저를 지지해 주지만 이런 게 아까 이기중 의원님 말씀하신 멱살을 잡았던 분이 아마 이전에도 어차피 안 찍은 사람이고 이번에도 안 찍었을 거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 제가 한 지역에서 한 25년 살면서 정말 그런 관계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는 저는 본인이 솔직한 자기 심정을 드러낸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산 평가가 반영된 평가.